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대 문명과 환경,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활동한 영국의 철학자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대 철학자들의 저술을 비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그들의 철학적 논의가 실제적인 지식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베이컨은 과학적 방법론을 제창했으며 이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객관적인 지식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강조했죠. 그의 견해에 따르면 객관적인 지식이 추적되면 인간은 자연계를 이해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베이컨의 이러한 접근법은 경험적 연구와 실험을 중시하며 과학혁명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베이컨의 이러한 사고를 더욱 발전시켰죠. 그는 세계를 인식하고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수학을 강조했습니다. 데카르트는 수학이 모든 사물의 근원이며 인간의 변은 어떤 지식보다도 강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연계를 운동하는 단순한 물질을 환원시켰으며 이를 통해 그의 수학적 세계관이 완전 무결하다고 주장했죠. 데카르트는 자연이 인간이나 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기계론적 관점을 채택했고 이러한 관점은 후에 뉴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학적 방법을 고안해내었죠.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은 기계론적 사고의 정점을 이루며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자연계의 다양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학혁명에 큰 기여를 했죠. 기계론적 사고의 핵심은 진보의 개념이 있으며 과학은 이러한 진보를 통해 인간의 자연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자연계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합니다.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무질서나 에너지 사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에너지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할 때마다 유용한 에너지가 손실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에너지가 사용될 때마다 일부는 일로 전환되지 못하고 손실되면 이는 시스템의 무질서를 증식합니다. 엔트로피가 최소인 상태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최대인 상태이며 이는 가장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반면 엔트로피가 최대인 상태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모두 소진한 상태로 이는 가장 무질서한 상태를 뜻합니다. 현대 사회는 산업화로 인해 에너지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엔트로피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은 에너지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커지는 전환점, 즉 엔트로피 분수령에 가까워지고 있죠.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에서 생명, 기술, 농업, 도시화에 따른 엔트로피 증가를 경고하며 엔트로피 분수령에 가까워졌음을 강조하죠. 리프킨은 현대사회 자원 낭비와 엔트로피 증가의 심각성을 4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첫째, 생명에서의 엔트로피 증가는 먹이 사슬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 타일러 밀러는 먹이 사슬의 각 단계에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언급했죠. 먹이 사슬은 풀, 메뚜기, 개구리, 송어, 인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먹이를 소비할 때마다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실제로 소비된 먹이의 10에서 20%만이 산채로 변환되고 나머지는 열로 손실되죠. 예를 들어 사람이 1년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300마리의 송어가 필요합니다. 300마리의 송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9만 마리의 개구리가 필요하죠. 9만 마리의 개구리는 2,700마리의 메뚜기가 필요합니다. 2,700마리의 메뚜기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1,000톤의 불이 필요하죠. 이는 한 사람을 생존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양의 생명체와 자원이 필요함을 보여주면 이러한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극대화됩니다. 둘째,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더 지적인 존재를 변화하면서 다양한 발명품과 기술을 개발해온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며 진보와 발전을 이루었다고 인식해왔죠.
기술 발전은 인간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이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며 이는 엔트로피 증가로 이어지죠. 예를 들어 공장이나 기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전력이 필요하며 이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촉진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는 연료 손실되며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점차 줄어듭니다. 기술 발전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죠. 셋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경지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로 엄청난 곡물 수확량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농업 활동은 엔트로피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미국에서는 매년 700만 톤의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며 이는 모두 화석 연료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비료와 농약의 사용은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이로 인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하죠.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비료와 농약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토양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농작물의 생산 과정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며 이는 엔트로피 증가로 이어집니다. 넷째, 산업혁명 이후 많은 대도시들이 생겨났으며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엔트로피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도시화는 인구의 대규모 이동과 도시 확장을 의미하며 이는 주변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인구의 80%가 도시에 거주하며 이는 도시를 유지하고 통치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도시는 주변 자원을 소비하여 성장하며 이는 에너지 소비와 엔트로피 증가를 촉진합니다. 도시의 확장은 교통, 통신, 전력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며 이는 엔트로피 증가로 이어지죠. 도시화는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자원 낭비를 초래합니다. 결국 엔트로피 증가로 이어지며 현대 사회가 직면한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죠. 이처럼 엔트로피는 생명, 기술, 농업, 도시화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 군대,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합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작은 것에서부터 지구, 우주까지 모든 곳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칙이죠. 인류는 엔트로피 증가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자의 의견과 같이 지구는 유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면서 엔트로피 증가를 유발하고 있죠. 멜서스의 인구론은 몇 가지 오류로 인해 외면받았지만 자원의 소모는 인류를 멜서스가 그린 곡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를 완전히 줄일 수는 없지만 인간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대체 에너지 개발과 의약품 발달들은 지구와 인류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이해하는 것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통해 엔트로피 증가를 억제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과 도시화는 분명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자원 고갈과 환경 오염을 초래하며 엔트로피 증가를 가속화시켰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